전기 트럭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물류 거물들이 수조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테슬라 세미가 아닌 현대차에 줄을 서는 충격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만 수톤에 달해 정작 짐을 실을 공간조차 부족한 전기 트럭의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 테슬라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 무게의 저주를 대한민국이 만든 엑시언트는 단 한 방에 깨부수고 이미 전 세계 도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을 꼬박 충전해야 하는 전기 트럭의 굴욕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 15분 충전으로 거대한 트레일러를 끌고 알프스 험로를 질주하는 압도적 퍼포먼스. 심지어 달릴수록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마존과 데이힐은 물론 석유를 팔아 돈을 벌던 중동의 산유국들조차 현대차의 기술력을 구걸하듯 갈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뽕을 넘어 왜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전기 트럭의 냉혹한 파산 선고와 수소 폐건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모든 물류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물류 거인들은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짐을 제대로 싣지도 못하고 한번 충전할 때마다 몇 시간씩 멈춰 서야 하는 전기 트럭의 치명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로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물리적 결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알프스의 험준한 산길과 미국의 거대 항만을 거침없이 누비는 건 다름 아닌 현대의 엑시언트 수소 트럭입니다. 왜 아마존과 데이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 트럭 대신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에 줄을 서고 있을까요? 심지어 기름이 넘쳐나는 중동의 산유국들마저 왜 한국의 수소 기술을 갈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 수소 혁명의 냉혹하고도 놀라운 비즈니스 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물류 현장에서 1분 1초는 꼭 거대한 자본이자 생존입니다. 수만 개의 화물을 실은 트럭이 도로 위에서 멈춰 있는 시간은 곧장 천문학적인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승용 전기차의 경험을 떠올리며 잠깐 충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형 트럭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배터리는 몇백 킬로그램 수준이지만 수십 톤의 화물을 끌고 수백 킬로미터를 질주해야 하는 대형 전기 트럭의 배터리는 그 무게만 5톤에서 심하게는 10톤에 육박합니다.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릴 때 실을 수 있는 전체 중량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무거워질수록 정작 수익이 되는 화물을 실을 공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짐을 실으려고 만든 트럭이 자기 몸무게인 배터리를 감당하느라 정작 짐은 못 싣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충전 문제는 더 처참합니다. 테슬라 세미 같은 거대 전기 트럭을 완충하려면 일반 가정집 수백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야 합니다. 물류 터미널에 이런 트럭 수십 대가 동시에 충전을 시작하는 순간 인근 지역의 전력망은 순식간에 블랙아웃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멈추면 최소 몇 시간, 길게는 반나절을 꼬박 세워둬야 하는 전기 트럭은 24시간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글로벌 물류 거인들에게 친환경 혁신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테슬라를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이 무거운 배터리와 충전 시간이라는 물리적 감옥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대형 트럭의 전동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를 경악게 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이 모든 한계를 비웃듯 비즈니스의 판을 통째로 갈아엎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연구소 안의 프로토타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미국의 광활한 고속도로를 누비며 실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건 테슬라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응집된 엑시언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소가 친환경적이라서 현대차를 선택한다고 믿었던 건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과 델 같은 냉혹한 자본의 거인들이 현대차에 줄을 서는 진짜 이유는 환경보호라는 도덕적 명분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돈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계산기 속에서 발견한 수소 트럭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물류시장의 냉혹한 계산법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마존이나 델 같은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멈춰있는 시간, 즉 가동률의 저하입니다. 디젤 트럭은 5분만 주유하면 다시 1000km를 달릴 수 있지만 전기 트럭은 충전을 위해 하루의 절반을 길 위에서 버려야 합니다. 수백 대의 트럭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수조 원대 매출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차의 엑시언트가 이들의 마음을 훔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효율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단 15분 내외의 충전으로 800km 이상을 주저하는 퍼포먼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기존 디젤 트럭이 지배하던 물류 시스템을 단 1%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통째로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연료만 수소로 바꾸면 즉시 수익성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대차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벤츠, 볼보, 심지어 그 오만한 테슬라까지도 수소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왜 유독 현대차만이 전 세계 도로 위에서 유일하게 실전을 뛰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대한민국이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무시무시한 수소 수직 계열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트럭 한 대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충전하는 거대한 에너지 혈관 자체를 현대차가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경제적 이점과 기술적 우위는 사실 현대차가 준비한 거대한 체스판의 첫 번째 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현대차를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좋은 트럭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의 산유국들과 유럽의 에너지 강국들이 한국으로 달려오는 진짜 이유는 수소 트럭 너머에 존재하는 에너지 패권의 이동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트럭의 연료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10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석유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수소 제국이 건설되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현대차는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전 세계 자본이 이토록 무섭게 쏠리고 있는 걸까요? 현대차의 진짜 노림수는 단순한 상용차 판매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트럭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요소와 차세대 원유 인프라 자체를 통째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왜 아마존과 벤츠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기꺼이 현대차의 생태계에 스스로 종속되려 할까요? 정답은 바로 그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아리백분과 탄소세에 있습니다. 당장 100%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을 물고 글로벌 수출길이 막혀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요동치는 불안정한 에너지로는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거대 물류망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대용량 저장과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오직 수소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등장합니다. 기체 상태의 수소는 부피가 너무 커서 운송 효율이 최악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 현대차가 20년간 칼을 갈아온 숨겨둔 진짜 무기, 액화수소 기술이 등판합니다. 수소를 영하 253도로 냉각해 부피를 무려 800분의 1로 압축시켜버리는 압도적인 기술력. 이로써 수소는 전 세계 어디든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완벽한 차세대 원유로 재탄생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액화시켜 운송하고,
충전소를 세우고 그 에너지로 달리는 트럭까지 한 번에 공급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이것이 오만한 테슬라조차 수소 상용차 시장에서는 감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판짜기에 가장 경악한 것은 다름 아닌 중동의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오일머니의 시한부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사막의 태양광을 이용해 막대한 양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자본과 환경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게도 이를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팔고 실생활 물류에 적용할 활용 기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석유 시대의 종말 앞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은 연료전지부터 상용차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장악한 현대차의 손을 잡는 것뿐입니다. 기름을 팔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중동의 왕족들이 이제는 새로운 수소 제국의 통치자인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구걸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100년간 이어져 온 화석 연료의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리모컨이 정확히 대한민국을 향해 넘어오고 있다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본시장은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깐깐한 스마트 머니는 이미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의 주식을 사모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거대 자본들은 트럭 뒤에 숨겨진 인프라 독점권을 향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기차 충전소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화수소 밸류체인은 다릅니다. 그 진입 장벽 자체를 감히 넘볼 수 없는 통곡의 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룰을 한 번만 장악하면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 물류 이동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통행세를 싹쓸이할 수 있다는 냉혹한 계산이 이미 끝난 겁니다. 이 판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정부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조차 무려 9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대규모 수소 허브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벼락의 종착지를 추적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싶어도 당장 거대한 생태계를 굴리고 상용화된 수소 트럭을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전 세계에 사실상 현대차 연합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안방인 미국 캘리포니아 핵심 항만에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십 대가 투입되어 맹렬하게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장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자본이 현대차의 수소 시스템을 북미 물류의 새로운 표준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유럽의 상황은 한술 더 뜹니다. 스위스를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의 물류 거물들이 앞다투어 현대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수소는 상용화가 멀었다며 전기 트럭에 올인했던 벤츠와 볼보 같은 유럽의 터줏대감들은 안방을 고스란히 내어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급해진 경쟁사들이 뒤늦게 수소 연합을 결성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판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현대차가 20년간 피를 토하며 축적해온 3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 이것은 수십조 원의 돈을 주고도 결코 살 수 없는 현대차만의 절대 무기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험로와 극한의 날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실전 데이터를 통해 고장률을 제로에 가깝게 통제해버렸습니다.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벌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권력이 이토록 현대차의 생태계에 편입되기 위해 안달난 사이, 현대차는 모두의 예상을 깬 마지막 퍼즐을 조용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수소 인프라와 지상 물류를 완벽히 장악한 그들이 다음으로 눈독 들이고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트럭의 한계를 뛰어넘어 거대한 하늘과 바다의 길까지 통째로 삼켜버리려는 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땅 위의 물류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진짜 경악한 지점은 바로 바다와 하늘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업계는 사상 최악의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의 잔혹한 탄소 배출 규제 탓에 기존 디젤 선박으로는 주요 국가의 항구에 아예 입항조차 못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거대 화물선들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이 순간 현대차가 엑시언트 트럭에 꽂았던 수소 연료 전지를 꺼내듭니다. 비밀은 압도적인 확장성에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트럭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무한대로 이어 붙이는 기괴할 정도의 모듈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10만 톤급 초대형 화물선마저 현대차가 만든 거대한 수소 심장을 달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친환경 엔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현대차는 선박용 수소 엔진이라는 수백조 원짜리 독점 시장을 단숨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든 진짜 충격은 하늘에서 터졌습니다. 도심 하늘을 지배할 미래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 전 세계 수많은 빅테크들이 억지로 무거운 배터리를 매단 전기 드론을 띄우려 허우적댈 때 현대차는 차원이 다른 해답을 던졌습니다. 무거운 배터리 대신 가벼운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해 남들보다 무려 3배 이상 멀리, 그리고 더 무거운 짐을 싣고 날아가는 압도적인 비행 스펙을 증명해버린 겁니다. 테슬라도 뚫지 못한 배터리 무게의 저주를 땅에 이어 하늘에서도 완벽하게 박살낸 셈이죠. 육지의 거대 트럭, 바다를 가르는 화물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체까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인류가 이동하는 모든 공간의 표준 동력원을 통째로 지배하는 새로운 에너지 제국의 심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록펠러가 석유 독점으로 20세기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를 무기로 21세기의 록펠러가 되려 하는 소름 돋는 현실. 전 세계 스마트 머니가 테슬라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한국의 수소 밸류체인에 미친 듯이 베팅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수소 제국의 대관식 앞에는 가장 끔찍하고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바꿀 이 무시무시한 패권을 한국에 순순히 내어줄 리 없는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반격이 마침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건 역시 중국입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반값 수소 트럭을 쏟아내며 글로벌 시장 교란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저가 공세로 집어삼켰던 그 끔찍한 악몽을 수소 생태계에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마저 자국 산업 보호를 핑계로 견제의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독주도 여기까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대차가 숨겨둔 진짜 비대칭 전력을 간과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껍데기를 벗겨 반값 트럭을 만들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절대 성역. 바로 수소차의 심장,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 수준의 얇은 막의 백금 촉매를 완벽하게 코팅해내는 나노 단위의 초정밀 기술. 수백 개의 셀이 1000도가 넘는 가혹한 환경에서 단 1%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폭발하거나 효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이 미친 난이도의 기술력을 현대차는 수만 번의 실패 끝에 기어이 완벽히 통제해냈습니다.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멈춰버리는 극한의 물류 현장에서 글로벌 자본이 결국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기술력조차 뛰어넘은 자원 확보의 영역에서 터집니다. 수소를 만드는 데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다. 경쟁자들이 수소의 치명적 단점을 조롱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현대차는 전 세계가 경악할 충격적인 카드를 던졌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기술, W2H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폐플라스틱과 산더미처럼 쌓인 하수 슬러지를 태워 그 속에서 순도 99.9%의 청정수소를 무한대로 뽑아내는 마법 같은 공정.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중동의 모래사막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곧장 21세기에 새로운 유전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늘 에너지 강대국들에게 휘둘려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 현대차의 이 거대한 설계도는 골칫거리 쓰레기를 가장 똑똑하게 처리하는 한국을 단숨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생산국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시작된 이 상용차 혁명이 결국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거대한 지정학적 무기로 진화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막히는 수소 제국의 완성 앞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이대로 순순히 백기를 들고 물러설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또 다른 판을 짜며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는 단 하나의 명징한 진실이 남습니다. 전 세계 물류거인들이 테슬라의 화려한 발표 대신 현대차의 투박한 실전 데이터에 수조원을 베팅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수소 트럭이 좋아서가 아니라 표준이 되고 싶어하는 자본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의 물리적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고전할 때 대한민국은 트럭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압축하고 운송하는 거대한 수소의 혈관을 먼저 완성해버렸습니다. 이제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가 땅속에 묻힌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앞으로의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동시키느냐는 기술의 밀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100년 전 록펠러가 석유 파이프라인으로 전 세계의 숨통을 틀어쥐었듯 이제는 현대차가 설계한 수소 밸류체인이 전 세계 물류의 새로운 심장박동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수소를 뽑아내고 액화 기술로 전 세계에 에너지를 수출하며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동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 소름 돋는 설계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프스를 넘고 캘리포니아 항만을 누비는 엑시언트의 바퀴 소리가 증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 빈국으로 시작해 늘 강대국의 에너지 눈치를 보아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리모컨을 쥐고 새로운 제국의 질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글로벌 제조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중동의 왕족들이 기술을 갈구하며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수소 생태계에 스스로 종속되기를 자처하는 이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광경. 우리는 지금 단순한 이동수단의 교체를 넘어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에너지의 축이 석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의 정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중국도 넘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수소 제국은 이제 막 대관식을 마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레이스의 선두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의 정점으로 전 세계를 경악게 한 대한민국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는 단 하나의 명징한 진실이 남습니다. 전 세계 물류거인들이 테슬라의 화려한 발표 대신 현대차의 투박한 실전 데이터에 수조원을 베팅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수소 트럭이 좋아서가 아니라 표준이 되고 싶어하는 자본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의 물리적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고전할 때 대한민국은 트럭이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압축하고 운송하는 거대한 수소의 혈관을 먼저 완성해버렸습니다. 이제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가 땅속에 묻힌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앞으로의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이동시키느냐는 기술의 밀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100년 전 록펠러가 석유 파이프라인으로 전 세계의 숨통을 틀어쥐었듯 이제는 현대차가 설계한 수소 밸류체인이 전 세계 물류의 새로운 심장박동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연금술로 자원 빈국의 한계를 넘어서고 액화 기술로 전 세계에 에너지를 수출하며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동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 소름 돋는 설계도.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프스를 넘고 캘리포니아 항만을 누비는 엑시언트의 바퀴 소리가 증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 빈국으로 시작해 늘 강대국의 에너지 눈치를 보아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리모컨을 쥐고 새로운 제국의 질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글로벌 제조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중동의 왕족들이 기술을 갈구하며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수소 생태계에 스스로 종속되기를 자처하는 이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광경. 우리는 지금 단순한 이동수단의 교체를 넘어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에너지의 축이 석유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의 정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중국도 넘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수소 제국은 이제 막 대관식을 마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레이스의 선두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의 정점으로 전 세계를 경악게 한 대한민국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에너지는 더 이상 땅 밑에 묻힌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기술의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 자원 한 방울 나지 않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구걸해야 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20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수소의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럭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이 뒤바뀌는 장엄한 대서사시의 시작입니다. 엑시언트의 거대한 바퀴가 알프스를 넘고 캘리포니아 항만을 질주할 때마다 전 세계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해온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설계한 수소 제국의 질서가 인류의 새로운 심장박동이 되고 있음을 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집념의 기술,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압도적인 패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가장 찬란하고도 소름 돋는 역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수소 제국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패권의 이동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냉혹한 자본의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축이 바뀌는 이 격변의 시대에 단순한 국뽕을 넘어 실질적인 부의 흐름과 글로벌 권력의 지도를 가장 빠르게 읽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차의 독주에 경악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준비 중인 마지막 반격 카드의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다음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진짜 뉴스는 여기서 계속됩니다.